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차 한 잔과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여유를 가져보도록 해요. 제가 이렇게 차를 가져온 건 오늘 읽어드릴 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말차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말차를 활용한 쿠키라던가 빵, 음료 등도 많이 보이던데 녹차랑 비슷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 녹차와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읽어드릴 월요일의 말차 카페는 목요일에는 코코아르에 이어지는 아오야마 미츠코의 두 번째 연작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무대인 마블 카페 정기 휴일에 이벤트성으로 1일 말차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카페 메뉴는 진한 말차와 연한 말차뿐. 1월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12월까지 모든 등장인물이 연결되는 12편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모여 큰 보물이 된다라는 문장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 힘을 얻게 된다는 작가님의 메시지가 묻어나는 따스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의 이야기 길일은 다시 처음 1월의 말차 카페 에피소드로 돌아와서 그리워하던 남녀가 서로 재회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고 나면 말차의 맛이 궁금해지는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따뜻한 차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문예춘추사의 지원으로 구독자분들께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길일. 창밖을 보니 해질녘 거리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가게 앞에 세워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거리며 새밑을 알린다. 12월에 들어선 뒤 더 바빠졌다. 고마운 일이다. 열심히 해야지. 나는 기모노 매무새를 반듯하게 다듬었다. 노포차 도매상 후쿠이도 도쿄 지점 오피스가의 빌딩 1층에 있는 작은 로드숍이다. 늘 사는 그것 주세요. 말차 50g짜리 통을 들어 보이며 단골 손님인 아사미 씨가 말했다. 근처의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돌아가는 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들른 것 같다.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카운터로 들어갔다. 마주선 아사미 씨가 말했다. 기페이 씨가 가르쳐준 말차 쉐이크에 완전히 빠져서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호평이에요. 네, 아사미 씨한테 들었다고 몇 분 와주셨습니다. 텀블러에 말차와 물을 넣고 흔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음료법이다. 뜨거운 물로 따뜻하게 마셔도 좋다. 아사미 씨는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 정도라면
귀차니스트인 저도 할 수 있고 미용에도 좋고 최고예요. 기페 씨, 꿀러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다쿠미에게 해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며 마시더라고요. 다쿠미는 아사미 씨의 아들로 아마 8살일 거다. 초등학생도 말차를 가볍게 마셔주다니 찻집의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계산을 마치자 아사미 씨에게 꾸러미를 건네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이 기뻐해 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나 나름대로 차의 장점을 잘 전했구나 싶어서 기쁘다. 이제 곧 올해가 끝난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지난 1년이었다. 가만히 옷깃에 손을 댄다. 품속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개업하는 날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던 부적이다. 모르는 것, 처음 만나는 것 투성이인 세계에서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다. 나는 철이 들었을 때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내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보이는 풍경도 나 자신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채 세월이 흐를 줄 알았다. 그날 반쯤 열린 문으로 그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쿄 지점은 기페이 너한테 맡기기로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의 경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딱 1년 전 어수선한 연말에 갑작스럽게 교토에서 200년 전부터 가게를 해오고 있는 후쿠이도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부 하는 차 도매상이다. 이 집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나는 장래 이 가게를 이어받아 교토에서 줄고 살 거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도쿄 지점은 4월 오픈이 정해져 있었고 그 건은 직원인 도요시마 씨가 진행을 맡았다. 도요시마 씨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40대 남성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전개에 핏기가 가시는 걸 느끼면서 나는 좀처럼 내지 않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점을요? 왜 제가 도쿄에 가야 해요? 도쿄시마 씨는요? 잇따라 질문하는 내게 아버지는 단호히 도요시마한테는 도요시마 인생이 있다 하고 말했다. 도요시마 씨의 부인이 임신한 것이다.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던 부부에게 뜻밖의 찾아온 행복이었다.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가는 것은 아내에게 부담이 되니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익숙한 교토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고 싶다고 청했다고 한다. 경사스러운 일이야. 경사스러운 일이다. 축복할 일이야. 경사스럽다. 그건 확실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잠깐만. 내게도 내 인생이 있다. 교토를 떠나다니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차 도매상에 그리 열의는 없지만 싫지는 않은 정도로 관여하고 있었다.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뭐 어떻게 될 거로 생각했고 대학도 어디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 골랐고 취업 활동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내면
그걸로 됐다. 그런데 30살이 지나 새삼스럽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거의 공포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어수선하고 부산한 미지의 도쿄에서 점장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마침 설의 도쿄에서 차협회 모임이 있다. 너 나 대신 출석하고 와. 다짜고짜 떨어진 아버지의 지령에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거절할 만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쿄에는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었다. 교토 화랑 주인으로 도쿄에서는 디자인 관계 외에 찻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아저씨다. 모두 그를 마스터라고 부른다. 모임은 일요일 오후였다. 그 일주일 전에 새해 인사차 전화를 한 마스터는 모임 마치고 저녁 같이 먹자 하고 초대해 주었다. 아버지가 밑밥을 뿌린 것 같다. 이러니 저러니 하셔도 아버님은 기페이가 걱정이신 거야. 하고 그는 웃었다. 모임 날은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교토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마스터가 이런 제안을 했다. 월요일에 그가 경영하는 마블 카페가 정기 휴일이니까 잠깐 재미있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딱 하루만 하는 말차 카페. 그렇게 내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좋네요 하고 말았다. 그러자 마스터는 바로 후쿠이도와도 친한 하시노에 연락해서 도쿄에 사는 딸인 미츠를 통해 화과자까지 준비했다. 가게 정기 휴일, 선전도 하지 않은 그 이벤트에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단 한 커플, 30대 후반의 부부가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다며 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 갔을 뿐이다. 오랜만에 만난 미츠도 일이 있다고 간 뒤 내가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였다. 마스터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입구까지 걸어가서 문을 조금 열더니 누군가와 얘기를 했다. 좀 전까지 카운터의 바깥쪽과 등을 지고 앉아 있었으면서 용케 알아차리네 하고 감탄했다. 그는 그런 신기한 안테나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얘기를 마친 마스터가 이쪽을 향했다. 그때 반쯤 열린 문으로 여성 손님이 한 명 들어왔다. 빨간 체크 머플러에 묻힌 하얗고 조그마한 얼굴에는 까만 눈동자가 촉촉했다. 바깥이 추운 것이다. 코가 연한 분홍색이다. 귀엽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 귀여웠다. 나는 여자 사람과 얘기를 잘 못한다. 특히 젊은 사람과는. 잘 못한다고 할까 너무 부끄럽다.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옛날부터 여자아이들이 얼굴을 말똥말똥 보거나 가볍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내 퉁명스러워졌다. 그래서 늘 듣는다. 차갑다, 재수없다, 무섭다 등등. 무서운 얼굴인 건 선천적이다. 내 탓이 아니다. 그런 경험을 되풀이해온 탓에 기껏 다가와 주어도 어차피 재수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면서 방어 태세를 하고 퉁명스러운 대응을 하게 된다. 호의를 가지면 가질수록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나는 이내 차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엮이기를 포기했다. 아무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런 성격이라 별 수가 없다. 교토 본점에는 젊은 여성 손님이 오는 일이 좀처럼 없어서 편했지만 도쿄에서는 약간의 각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서 오세요. 나는 물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두꺼운 종이로 만든 간이 메뉴판을 그녀에게 건넸다. 메뉴는 진한 말차와 연한 말차밖에 없다. 둘 다 화과자를 곁들인다. 이것뿐이에요? 하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서 나는 예, 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상 물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그럼 진한 말차로. 맙소사.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심코 눈이 마주쳐버렸다. 맹렬한 부끄러움이 끌어올랐다. 나는 얼른 얼굴을 돌리고 진한 말차요 하고 복창하면서 서둘러 카운터로 돌아갔다. 뭘 당황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만날 일도 없는 하루뿐인 이벤트에 온 손님에게.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서 카운터 안에서 차를 끓였다. 아니, 그녀는 진한 말차를 주문해서 끓이는 게 아니라 타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한 말차가 아니라 쓴맛 나는 진한 말차를 고른 걸 보니 대단한 애호가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차를 모르는 걸까? 한모란을 곁들여서 진한 말차를 쟁반에 받쳐서 들고 갔다. 마스터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는 몸이 따뜻해졌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찻잔에 입을 댄 순간 푸앱 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애호가가 아니라 역시 진한 말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맛이다. 맛이 없다고 클레임을 걸려나 하고 잠깐 생각했다. 아니면 그대로 남기거나. 뜨거운 물을 더 부어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려다 그만두었다. 과감히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너무 멋없는 짓 같았다. 그때 카운터 끝에 있던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 온 전화였다. 연말에 폴더폰에서 바꾼 참이라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있자 그녀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간신히 전화를 받았지만 부끄러움보다 어색함이 가득해졌다. 스마트폰은 정말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크기도 큰데다 화면에 직접 터치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다. 걸핏하면 업데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성가시게 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한다. 마스터에게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게 시선을 보냈다. 스마트폰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이에요.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 기계가 아니라 사람 같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스마트폰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녀는 열띤 설명을 했다.
스마트폰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점점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폰도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데이트하여 불편해지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실패를 거듭하며 개량된다는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도 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반짝반짝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왠지 내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내게 맞지 않는 무모한 일을 떠맡긴 탓에 나는 줄곧 부르퉁해 있었다. 나는 이런 성격이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는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고 격려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일에 대한 자세도 감동이었다. 나는 가게나 차에 관해 그런 애정을 한 자락도 느낀 적이 없다. 그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연한 말차 마시겠습니까?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사의 뜻이기도 했고 그녀를 조금 더 붙들어 두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마스터의 참견으로 그녀 앞에서 차를 탔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많이 해온 일이다.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절로 미소가 흘렀다. 얘기하며 그녀의 얼굴을 슬쩍 보기도 하여 나도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촉감 좋은 천에 쌓인 것 같았다. 기뻤다. 설령 단 한 번뿐인 만남일지라도. 길일. 창밖을 보니 해질녘 거리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가게 앞에 세워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거리며 새밑을 알린다. 12월에 들어선 뒤 더 바빠졌다. 고마운 일이다. 열심히 해야지. 나는 기모노 매무새를 반듯하게 다듬었다. 노포차 도매상 후쿠이도 도쿄 지점 오피스가의 빌딩 1층에 있는 작은 로드숍이다. 늘 사는 그것 주세요. 말차 50g짜리 통을 들어 보이며 단골 손님인 아사미 씨가 말했다. 근처의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돌아가는 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들른 것 같다.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카운터로 들어갔다. 마주선 아사미 씨가 말했다. 기페이 씨가 가르쳐준 말차 쉐이크에 완전히 빠져서요. 회사 직원들에게도 호평이에요. 네, 아사미 씨한테 들었다고 몇 분 와주셨습니다. 텀블러에 말차와 물을 넣고 흔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음료법이다. 뜨거운 물로
따뜻하게 마셔도 좋다. 아사미 씨는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 정도라면 귀차니스트인 저도 할 수 있고 미용에도 좋고 최고예요. 기페 씨, 꿀러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다쿠미에게 해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며 마시더라고요. 다쿠미는 아사미 씨의 아들로 아마 8살일 거다. 초등학생도 말차를 가볍게 마셔주다니 찻집의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계산을 마치자 아사미 씨에게 꾸러미를 건네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이 기뻐해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 나 나름대로 차의 장점을 잘 전했구나 싶어서 기쁘다. 이제 곧 올해가 끝난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지난 1년이었다. 가만히 옷깃에 손을 댄다. 품속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개업하는 날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던 부적이다. 모르는 것, 처음 만나는 것 투성이인 세계에서 몇 번이나 도움을 받았다. 나는 철이 들었을 때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내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보이는 풍경도 나 자신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채 세월이 흐를 줄 알았다. 그날 반쯤 열린 문으로 그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쿄 지점은 기페이 너한테 맡기기로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의 경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딱 1년 전 어수선한 연말에 갑작스럽게 교토에서 200년 전부터 가게를 해오고 있는 후쿠이도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부 하는 차 도매상이다. 이 집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나는 장래 이 가게를 이어받아 교토에서 줄고 살 거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도쿄 지점은 4월 오픈이 정해져 있었고 그 건은 직원인 도요시마 씨가 진행을 맡았다. 도요시마 씨는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40대 남성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전개에 핏기가 가시는 걸 느끼면서 나는 좀처럼 내지 않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점을요? 왜 제가 도쿄에 가야 해요? 도쿄시마 씨는요? 잇따라 질문하는 내게 아버지는 단호히 도요시마한테는 도요시마 인생이 있다 하고 말했다. 도요시마 씨의 부인이 임신한 것이다.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던 부부에게 뜻밖의 찾아온 행복이었다. 그래서 낯선 지역에 가는 것은 아내에게 부담이 되니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익숙한 교토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고 싶다고 청했다고 한다. 경사스러운 일이야. 경사스러운 일이다. 축복할 일이야. 경사스럽다. 그건 확실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잠깐만. 내게도 내 인생이 있다. 교토를 떠나다니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차 도매상에 그리 열의는 없지만 싫지는 않은 정도로 관여하고 있었다.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도 뭐 어떻게 될 거로 생각했고 대학도 어디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 골랐고
취업 활동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내면 그걸로 됐다. 그런데 30살이 지나 새삼스럽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거의 공포일 수밖에 없다. 나는 어수선하고 부산한 미지의 도쿄에서 점장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 마침 설의 도쿄에서 차협회 모임이 있다. 너 나 대신 출석하고 와. 다짜고짜 떨어진 아버지의 지령에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거절할 만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쿄에는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었다. 교토 화랑 주인으로 도쿄에서는 디자인 관계 외에 찻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아저씨다. 모두 그를 마스터라고 부른다. 모임은 일요일 오후였다. 그 일주일 전에 새해 인사차 전화를 한 마스터는 모임 마치고 저녁 같이 먹자 하고 초대해 주었다. 아버지가 밑밥을 뿌린 것 같다. 이러니 저러니 하셔도 아버님은 기페이가 걱정이신 거야 하고 그는 웃었다. 모임 날은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 교토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마스터가 이런 제안을 했다. 월요일에 그가 경영하는 마블 카페가 정기 휴일이니까 잠깐 재미있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딱 하루만 하는 말차 카페. 그렇게 내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좋네요 하고 말았다. 그러자 마스터는 바로 후쿠이도와도 친한 하시노에 연락해서 도쿄에 사는 딸인 미츠를 통해 화과자까지 준비했다. 가게 정기 휴일, 선전도 하지 않은 그 이벤트에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단 한 커플, 30대 후반의 부부가 우연히 지나는 길이었다며 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 갔을 뿐이다. 오랜만에 만난 미츠도 일이 있다고 간 뒤 내가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였다. 마스터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입구까지 걸어가서 문을 조금 열더니 누군가와 얘기를 했다. 좀 전까지 카운터의 바깥쪽과 등을 지고 앉아 있었으면서 용케 알아차리네 하고 감탄했다. 그는 그런 신기한 안테나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얘기를 마친 마스터가 이쪽을 향했다. 그때 반쯤 열린 문으로 여성 손님이 한 명 들어왔다. 빨간 체크 머플러에 묻힌 하얗고 조그마한 얼굴에는 까만 눈동자가 촉촉했다. 바깥이 추운 것이다. 코가 연한 분홍색이다. 귀엽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다. 귀여웠다. 나는 여자 사람과 얘기를 잘 못한다. 특히 젊은 사람과는. 잘 못한다고 할까 너무 부끄럽다.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옛날부터 여자아이들이 얼굴을 말똥말똥 보거나 가볍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내 퉁명스러워졌다. 그래서 늘 듣는다. 차갑다, 재수없다, 무섭다 등등. 무서운 얼굴인 건 선천적이다. 내 탓이 아니다.
그런 경험을 되풀이해온 탓에 기껏 다가와 주어도 어차피 재수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면서 방어태세를 하고 퉁명스러운 대응을 하게 된다. 호의를 가지면 가질수록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나는 이내 차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엮이기를 포기했다. 아무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런 성격이라 별 수가 없다. 교토 본점에는 젊은 여성 손님이 오는 일이 좀처럼 없어서 편했지만 도쿄에서는 약간의 각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서 오세요. 나는 물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두꺼운 종이로 만든 간이 메뉴판을 그녀에게 건넸다. 메뉴는 진한 말차와 연한 말차밖에 없다. 둘 다 화과자를 곁들인다. 이것뿐이에요? 하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해서 나는 예 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상 물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그럼 진한 말차로. 맙소사.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심코 눈이 마주쳐버렸다. 맹렬한 부끄러움이 끌어올랐다. 나는 얼른 얼굴을 돌리고 진한 말차요 하고 복창하면서 서둘러 카운터로 돌아갔다. 뭘 당황하는 거야 나는. 앞으로 만날 일도 없는 하루뿐인 이벤트에 온 손님에게. 자기 혐오에 시달리면서 카운터 안에서 차를 끓였다. 아니, 그녀는 진한 말차를 주문해서 끓이는 게 아니라 타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한 말차가 아니라 쓴맛 나는 진한 말차를 고른 걸 보니 대단한 애호가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차를 모르는 걸까? 한모란을 곁들여서 진한 말차를 쟁반에 받쳐서 들고 갔다. 마스터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는 몸이 따뜻해졌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찻잔에 입을 댄 순간 푸앱 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애호가가 아니라 역시 진한 말차를 마셔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맛이다. 맛이 없다고 클레임을 걸려나 하고 잠깐 생각했다. 아니면 그대로 남기거나. 뜨거운 물을 더 부어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려다 그만두었다. 과감히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너무 멋없는 짓 같았다. 그때 카운터 끝에 있던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 온 전화였다. 연말에 폴더폰에서 바꾼 참이라 어떻게 받는지 모르고 있자 그녀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간신히 전화를 받았지만 부끄러움보다 어색함이 가득해졌다. 스마트폰은 정말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크기도 큰데다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다. 걸핏하면 업데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성가시게 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한다. 마스터에게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게 시선을 보냈다. 스마트폰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이에요. 깜짝 놀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 기계가 아니라 사람 같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했다. 스마트폰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녀는 열띤 설명을 했다. 스마트폰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점점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폰도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데이트하여 불편해지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실패를 거듭하며 개량된다는 것. 그들의 모습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도 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반짝반짝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왠지 내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내게 맞지 않는 무모한 일을 떠맡긴 탓에 나는 줄곧 부르퉁해 있었다. 나는 이런 성격이라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는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진다고 격려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일에 대한 자세도 감동이었다. 나는 가게나 차에 관해 그런 애정을 한 자락도 느낀 적이 없다. 그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연한 말차 마시겠습니까?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사의 뜻이기도 했고 그녀를 조금 더 붙들어 두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마스터의 참견으로 그녀 앞에서 차를 탔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많이 해온 일이다.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절로 미소가 흘렀다. 얘기하며 그녀의 얼굴을 슬쩍 보기도 하여 나도 깜짝 놀랐다. 평소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촉감 좋은 천에 쌓인 것 같았다. 기뻤다. 설령 단 한 번뿐인 만남일지라도.